장기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송담입니다. 안녕하세요. MBN골드 김진호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 너무 많이 밀려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 근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도 희한하게 달릴까 말까에서 알려드렸던 어제, 그것도 어제 알려주셨던 종목은 이미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네, 일단 시장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또 제종목만 계속 올라가서 또 마냥 좋아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전일 추천드렸던 종목들 리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전일 첫 번째로 추천드렸던 종목이 바로 보안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라고 말씀드렸던 드림 시큐리티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장 시작부터가 아주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거의 목전까지 올라가면서 거의 28% 이상의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이미 제가 목표가로 제시했던 3,850원을 지금도 현재 목표가 위에서 안정적인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 시장이 오늘 3% 이상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모든 종목들이 장 초반 상승폭을 좀 반납한 모습입니다. 당연히 드림 시큐리티 또한 마찬가지로 거의 뭐 상한가 목전까지 갔다가 시장 여파로 밀렸지만 우리는 전일날 매수했습니다. 항상 급등하는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급등 바로 직전에 매수했기 때문에 남들이 사고 싶을 때 우리는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왔고요. 3,850원 목표가를 잡아드렸으니까 매수가 위에 있고, 당연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3,850원을 익저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다시 한번 오늘의 고가였던 4,395원을 잡고 대응하시면 편안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것 같고, 지금도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모두 수익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밀리면서 드림 시큐리티를 보유하셨던 분들도 왜 이렇게 밀리지 좀 걱정하실 수 있지만, 그동안 상승세를 보였던 만큼 그 부분에서 좀 수익을 챙기고 그리고 나서 그 뒷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리텔레콤은 어제 알려주셨는데 어제 이미 또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두 종목 말씀드렸는데 두 종목이 다 급등이 나왔고요. 드림 시큐리티는 오늘 급등 나왔고, 그리고 누리텔레콤 같은 경우는 방송이 끝나고 나서 2시 이후, 거의 3시 부근부터 본격적으로 시세가 연출돼가지고요. 거의 매수한 이후에 거의 10% 가까운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매도를 못하고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지금 매수가 위일 거예요. 그래서 매수가, 어저께 매수했던 가격이 6,950원 라인대가 아마 우리가 매수했던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본저가를 잡고,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주식은 항상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매수했던 이 가격대를 종가상 이탈했을 때 본저가를 잡고 매도하시고요. 다시 한번 목표가 제가 어저께 설정해드렸던 그 가격대로 잡고 대응하시면 7,740원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잡고 편안하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리텔레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알려주셨던 종목인데 오늘 또 시세를 분출한 종목이 있어요. 다우데이터 보면서 놀랐습니다. 다우데이터도 오늘 뭐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 가장 또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드렸었는데 이미 계속해서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이미 뭐 14,000원 부근에서 익절가도 잡아드렸던 종목입니다. 오늘 또한 거의 29%, 27%, 16% 정도, 20% 가까운 큰 상승이 나왔던 오늘 다우데이터가 16.21%까지 올랐어요. 16% 정도 하도 급등한 종목들이 많아서 제가 헷갈렸습니다. 16% 이상 급등이 나왔는데 이 종목 또한 제가 익저가를 다시 한번 수정해서 잡아드릴게요.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는 현재 14,000원 라인대가 있는데 다시 한번 14,000원 라인대를 익저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목표가도 16,000원. 지금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목표가를 너무 높게 잡기보다는 16,000원 잡고 돌파 시 다시 16,000원을 익저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샘표도 좀 봐주셔야겠어요. 샘표는 오늘 뭐 29%까지 올랐더라고요. 일단 이번 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 대응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상태죠. 그래서 시장의 좀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인데, 히토류 관련해서 제가 노바텍을 말씀드렸는데 이미 크게 거의 뭐 30%, 40% 이상의 급등이 나왔고요. 샘표 또한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급등 랠리가 이어졌고 현재 75% 수익이 되네요. 그래서 오늘 거의 뭐 상한가 언저리까지 급등이 나왔었는데 현재도 지금 시장 대비 아주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하락하는 요인이 지금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하락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최대 수혜주로 어제는 히토류, 오늘은 대두 관련 종목인 샘표가 지금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익절가를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절가는요 7만 원을 잡고 대응하시고요.
있고요. 종가상 7만 원을 밀렸을 때 장중에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종가상 7만 원 이탈했을 때 이저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씩 이번 주까지 다음 주 초까지 목표가를 조금씩 상향하면서 수익 극대화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샘표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보유해서 수익을 챙기신 분들이라면 축하드리고요. 아, 나는 이 네 종목 중에 어떤 종목도 사지 못했다라는 분들은 아쉬워하지 마시고 또 오늘 트렌드에 맞는 종목을 저희가 들고 왔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섹터, 어떤 섹터부터 볼까요? 다시 가져왔어요. 그래서 다시 지금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는데 네. 오히려 이럴 때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다시 보자라는 관점에서 미래차를 가져왔습니다. 네, 미래차 관련해서 저희가 뭐 수소차도 봤었고 네. 자율주행차 관련한 종목도 봤었고 참 다양하게 봤는데 오늘은 어떤 의견 주실지 궁금합니다. 미래차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요? 당연히 달려야 됩니다. 여전히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그러면은 이런 달려야 되는 이유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미래차는요. 일단 정부가 추진하는 3대 육성 산업이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삼성과 또 현대가 회동을 하면서 미래차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후속책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멘텀이 단순히 뭐 일시적인 모멘텀, 뭐 테마가 아니라요. 메가토급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시장 여파로 밀렸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면은 시장이 조금이라도 안정화 찾았을 때 가장 빠르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 중에 우리가 미래차는 항상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미래차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럼 미래차 안에서 볼 종목은 어떤 건가요? 일단 제가 미래차 관련해서 지금까지 뭐 수소차 관련해서 풍국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에이테크 솔루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코리아 FT도 말씀드렸고 칩스인 미디어, 뭐 비메모리 반도체이기도 하지만 자율주행이라도 같이 묶여 있다라고 하면서 칩스인 미디어까지 계속해서 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계속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가 오늘 자율주행 관련 종목을 한 종목 가져왔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에이테크 솔루션을 가져왔고 바로 다음날 급등이 나와서 28% 이상의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맞아요. 거의 대안이 되는 종목이 있을까 했는데 네. 마침 오늘 시장이 빠지면서 다시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AD테크 솔루션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에이테크 솔루션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을 때도 대장주라고 짚었었거든요. 여전하겠죠? 네, 에이테크 솔루션은 뭐 당연히 지금도 대장주의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왜 에이테크 솔루션을 가져왔는지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에이테크 솔루션은 뭐 대표적인 자율주행 관련 종목이고요. 자동차 및 정보통신용, 금형 제조를 판매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 종목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기업에서 ADAS, 안전주행 보조 시스템을 자율주행 관련해서 국책과제 참여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해서 가장 대표되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2019년 4월에 애플에서 자율주행의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이다를 공급업체로 접촉했다라는 소식만 나오면서도 크게 급등이 나왔던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에이테크 솔루션을 계속해서 대장주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네 번째인데요. 삼성전자가 미래차에 투자에 가장 큰 삼성전자가 이제 미래차를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또 하만을 인수했고 자동차 전장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정부 정책에 발맞춰서 현대와 또 최근에 손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에 따른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에이테크 솔루션을 가져왔는데 왜 제가 삼성전자 가장 큰 수혜주인지 제가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뭔가 에이테크 솔루션과 삼성전자가 네. 묶여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여기 나오네요. 에이테크 솔루션의 주주 현황을 보시면 답이 나오는데요. 일단 뭐 첫 번째는 뭐 대주주랑 뭐 대표 이사들 그리고 또 그 지인들이 유연목 대표이사 네. 외 사인이고요. 네. 2대 주주가 가장 체크 포인트입니다.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에이테크 솔루션의 2대 주주입니다. 지분율이 15.92%, 거의 16% 가까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가 미래차, 자율주행 관련해서 또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 투자가 확대됐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율주행 종목 중에서 에이테크 솔루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삼성과 또 그리고 정부 정책에 가장 큰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에이테크 솔루션 가져왔습니다. 네, 에이테크 솔루션은 뭐 이전에 알려주시면서도 저희가 수익을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잘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시장이 좀 너무 많이 밀리잖아요. 너무 많이 밀려요. 네. 그러면 시장이 다시 회복됐을 때 미래차가 제일 먼저 좀
좀 갈 수 있을까요? 미래차뿐만 아니라 오늘 시장 여파로 많이 밀렸던 뭐 IT라든지 뭐 반도체, 그리고 또 5G, 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시장 빠지면서 사실 장사 없습니다. 이렇게 네. 시장이 3% 이상, 4% 가까이 밀려버리면은 뭐 개별주도 뭐든 간에 모든 섹터와 모든 종목들이 밀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시장을 이끌었던 IT 관련 섹터, 특히 뭐 2차 전지 또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시장의 반등을,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도요, 충분히 반등이 나올 거로 판단되고요.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도 지금 뭐 에이테크 솔루션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보셔도 된다라는 관점에서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이테크 솔루션 그럼 이제 가격 전략을 좀 세워봐야겠죠. 에이테크 솔루션, 제가 이 빨간 양봉이 나왔었을 때 매수를 했고요. 4일 동안 이제 기간 조정이 나와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지금도 에이테크 솔루션을 매수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다음 날 28%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항상 급등주는요, 급등할 때 따라 붙으면은 운이 좋으면 수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 네. 또 이런 잘못 따라 붙으면은 윗꼬리에 물려서 한동안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뭐 풍국주도 마찬가지고 항상 급등 직전에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한번 시장 여파로 좀 조정이 나오면서 지금도 좀 4%, 4~5% 가까이 지금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좀 반등이 많이 나온 것 올라왔어요. 같은데, 예, 반등이 나온 것 같은데. 자율주행 관련해서 가장 대표고, 이게 일시적인 테마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메가토급 호재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부근에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현재 차트예요. 현재 네. 양봉으로 전환됐네요. 예, 양봉으로 전환됐는데 목표가는 9,000원 라인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전고점 라인대가 9,280원인데요. 일단 9,000원까지 시장이 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9,000원까지 보고 9,000원을 돌파했을 때 9,000원을 익저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7,200원 라인대. 기간 조정이 나왔던, 5일 동안 기간 조정이 나왔던 이 가격대까지 종가상 이탈했을 때는 당연히 손절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나오기 때문에 7,200원 라인대까지는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에이테크 솔루션도 자율주행 관련해서 시장이 반등 나왔을 때 가장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네. AD 테크놀로지라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종목을 제가 말하면서도. 예. 그러신 것 같아요. 예. 매니저님이 좀 좋아하는 종목인 것 같기는 한데 네. 발음이 힘드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지만요. 일단 에이테크 솔루션 힘은 좀 괜찮은 것 같으니까 여러분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섹터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섹터도 또 제가 또 그때 타이밍에 맞게 항상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네. 두 번째 말씀드릴 섹터는요, 바로 경협주 섹터입니다. 역시 시장이 좀 불안하니까 이 경협주를 봐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는 네. 건가요? 제가 일단 알겠습니다. 경협주 지금 타이밍에서는 네. 달려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 지금은 비보입니다. 비보 의견 주신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뭐 경협주에는 너무나 많은 섹터와 종목들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시장 여파로 좀 밀리고 있고, 또 이번 주에 남북 교류 협력법이 개정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경협주들이 일시적인 반등이 나왔었는데, 여전히 경협주는 오히려 어떤 악재가 나와도 북한에서 핵 억제력 강화한다, 오히려 핵무기를 강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협주들은 조정이 나오지 않고요. 미사일을 발사해도 경협주들은 조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아무런 공식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폼페이오 장관은 인도적 지원은 계속해서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협주는 뭐 많은 섹터가 있어요. 뭐 철도, 시멘트, 여러 관련 섹터들이 있지만 개성공단도 있고, 제가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 금강산 관련 한창도 있고요. 근데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오히려 지금 다시 한번 시장에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다시 인도적 지원 관련 종목들을 봐야 되는 시기다라는 관점에서 경협주를 가져왔습니다. 네, 경협주 중에서도 인도적인 네. 테마와 관련해서 묶여있는 섹터를 보자. 그래서 비보 의견 주셨는데요. 종목이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살펴봤던 경협주가 워낙 많기 맞아요. 때문에 혹시나 봤던 종목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종목이죠? 제가 조비도 말씀드렸고요. 대우도 말씀드렸는데 3대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인도적 지원 관련 종목에서 바로 경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농 우리가 네. 어떤 모멘텀으로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경농이 항상요, 인도적 비료 관련 종목인데요. 인도적 지원 관련해서 했을 때 뭐 대우도 그렇고 경농도 그렇고 조비도 그렇고 이 세 종목이 번갈아 가면서 시장의 상승, 경협주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뭐 개성공단 관련 종목이 뭐 금강산 관련 종목이 아난티도 있고요. 뭐 개성공단 관련 종목들도 인디에프도 있고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다시 한번 경협주들이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봤을 땐 우리가 지금 인도적 지원 관련 종목들을 봐야 된다. 또 코로나 여파
여파로 또 대북 제재로 경제난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인도적 지원 관련 종목을 지금 봐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경농을 가져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경농에 대한 가격 전략도 제시를 해주세요. 경농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1, 2%대 지금 12,350원 라인대를 위치해 있는데요. 목표가는 딱 이 박스권 라인대의 상단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기 투자가 아니고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오늘도 장중에 좀 반등이 나왔다가 시장 여파로 좀 밀렸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박스권 상단, 계속해서 이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여러 번 매물벽에 부딪혔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는 박스권 돌파를 보기보다는요. 박스권 상단인 13,700원을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대도 이 박스권 라인대 하단 부위인 11,20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그리고 또 안정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손절 라인대까지 2분할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14,700원을 돌파했을 땐 14,700원을 익저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경협주 중에서 알아봤습니다. 경농 살펴봤고요. 오늘 시장에 좀 밀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우리가 또 살펴봤던 종목 오늘 밀리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유튜브도 실시간 채팅창에도 많은 분들이 글을 남겨주고 계신데요. 우리 얼마 전에 한국 화장품 제조 살펴봤었잖아요. 이게 손실이기는 해요. 시장이 밀리면서 많이 밀렸을 것 같은데 좀 걱정이 되시나 봐요. 한번 좀 살펴주세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 최근에 여기가 21선 라인대, 또 61선 라인대에 있기 때문에 한번 여기서 조정이 나왔을 때 투매가 나올 수 있다라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투매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손저가를 정해드렸던 가격대까지 아직 이탈하지 않은 상태인데 시장이 빠지면서 웬만한 종목들이 다 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화장품 제조만의 악재가 있다면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시장이 밀리면서 3, 4% 웬만한 종목들 4, 5%씩은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국 화장품 제조는 우리가 이때 수익을 챙기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여기서 매수했던 관점은 21선 이탈했을 때 투매가 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2분할의 관점으로 접근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시장이 좀 안정화됐을 때 흐름 봐가지고 다시 한번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좀 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좀 힘을 냈으면 좋겠고요. 좀 매니저님 직접 이야기를 하면 또 힘을 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래서 오늘 못다한 종목들도 많아요. 맞아요. 목표가 터치했던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데 방송 시간 관계상 제가 못 드린 종목들도 많은데요. 장 끝나고 MBN골드 사이트에 오시면 제가 내일의 시장 전략 그리고 또 항상 시장은요. 예측이 아니라 대응입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클럽에서는 어제와 오늘 아침에 또 현금도 많이 확보를 해놨는데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시장이 가파르게 상승이 나온 이후에 단기 차익 매물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종목을 선택과 집중을 해야 지금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장마감 방송 4시에 바로 또 하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고요. 매일 아침 시황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샵 2034 김준호 2034로 문자를 보내시면요. 저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제가 문자 그리고 또 시황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시고 그리고 내일 시장 저와 함께 같이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도 알려주시고요. 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도 한번 기대를 하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달릴까? 말까?